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사설과 오늘 아침에 사설 신문도 사설에는 그 사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것이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의 사설일 텐데 어저께 문화일보 유일한 석간인 문화일보에서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당이 대통령에 맞설 생각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 맞설 생각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면 문재인이가 최고 존엄인가 이런 의문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통령에 맞설 생각 말라고 말한 것 자체가 그러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최고 존엄이냐 하는 그런 강한 반어법을 썼습니다. 또 조선일보 아침에 사설엔 대충 이런 글들이 지금 이 칼럼이라든가 또는 이 의견 오피니언란에 줄어들 이런 제목이 있으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란은 또 제목이 비슷합니다. 대통령과 맞설 생각 말라니 그러면 국민이 왕을 받들며 살라는 건가? 이 얘기하고 또 문화일보에 여당 대통령에 맞설 생각 말라. 그러니까 사설자가 딱 하면서 이 말이 그럼 문이 최고 존엄이냐? 똑같은 말이죠. 이런 우연히도 똑같은 제목의 글들, 이 생각이 비슷한 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언론의 시각입니다. 언론의 대표적인 시각이 지금 그러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사설을 한번 먼저 보고 조선일보 사설을 테이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같이 서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에는 이 최고 존엄인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국의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왕은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은 통치는 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은 70년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이게 사설의 아주 이 결론이자 이 문제 제기입니다. 이게 문제 제기자 결론이 다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국의 왕은 군림은 합니다. 왕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하되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전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국가가 돼 있죠. 미국 대통령은 통치를 강하게 합니다만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중간에 수사관한테 가서 조사도 받고 이럽니다.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기억나시죠? 루인스키라고 그 소위 인턴으로 왔던 사람인데 성추행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때 재임 중에 수사받았잖아요. 저희 기억에 그렇습니다. 수사받은 그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수사받고 또 법원 판결 받고 원래 그런 자유로운 나라 통치는 하되 나라를 다스리긴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은 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존엄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고 존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최고 존엄 신격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딱 아주 엄히 지금 문화일보는 꾸짖고 있습니다. 이젠 최고 존엄 신격화 단계에 도달했다. 그 결과 북한은 이제
이 북한의 지금 김일성, 김정일, 소위 김정은 세습 정권이 이제는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신격화돼 있다는 겁니다. 최고조는 신격화 단계에 지금 도달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거의 신입니다. 신. 최고 존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신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강제적인 나라, 강제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나라, 또 경제 파탄국, 이렇게 전락했지 않습니까? 자유를 완전히 탄압하는 나라, 인간을 탄압하는 나라, 최악의 인권 탄압국.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무원인 것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퍼블릭 오피서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존엄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왕도 아니니까 그의 신분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법적이거나 신성불가침 존재인 듯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좋지 않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추미애가 너무 불법부당하고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 억울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징계 2달 동안 식물총장을 만들어버리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제목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소명도 못하게 하고 해가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사법부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해서 이거 좀 멈춰주세요. 나를 이런 식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게 징계가 부당합니다. 나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소명하는 그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당 인사들은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과 맞서 싸울 생각 말라 하고 자진 사퇴하라. 난리들 났습니다. 이게 다 드라마에 나오는 수순대로 지금 작동되는 겁니다. 징계 딱 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 자진 사퇴 이렇게 해서 압박 이 수순을 그대로 밟는 겁니다. 대통령 말에 산천초목이 떤다. 그렇게 하던 독재 시절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 사설자는 강하게 치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그 불법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불법 부당하다. 이건 완전히 모함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당연히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그게 권리 아닙니까? 윤 총장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립, 검찰의 중립,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 법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회피할 이유가 없고 법은 법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는 판정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 그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서도. 원래 대통령과 싸우는 것은요. 현재 여당의 장기인데 지금 사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야당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온갖 쌍욕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사람들 많지요. 쌍욕도 하고 뭐 귀태라고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인가 뭐 누구한테는 귀태란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실컷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싸워서 탄핵을 또 무자비하게 성공했지 않습니까? 탄핵에 성공하고 그리고 적폐청산하고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문 대통령 이 조그만 조치
문 대통령이 아니 제가 만약에 문 대통령이라면 아니 난 대통령 꿈도 꿔본 적이 없지만 말이죠. 이번에 추미애가 하는 것 언론을 다 보고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 지금 검찰총장이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징계위원회를 조금 차원을 높여서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징계위원회를 좀 열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딱 줘버렸으면 가장 끝나가는데 그러면 대통령 야 우리 대통령 최고다 소리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럼 검사들도 야 훌륭하다 했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 훌륭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법무부 장관이 딱 해가지고 정직이 2개월 오니까 사인 쫙 했다 이거죠. 사인을 거부할 수도 없다. 가져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은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반항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당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법무부가 검찰총장회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위원회 절차, 과정, 결론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재판부에 낸 거를 가지고 대통령과 싸우는 것 대통령에게 대드냐? 대통령의 맞설 생각하지 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대통령과 잘 싸운 사람들은 바로 이 더불당입니다. 더불당. 아까도 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워서 탄핵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문 대통령도 되고 뭐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문 대통령 조치에 반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 말도 안 되죠. 이른바 수령이나 최고존엄이냐 하고 지금 이 사설자는 따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대통령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주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함부로 하지 마. 너희들 죽어.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윤 총장 이렇게 정직을 2개월 시킨 거 그걸 결재를 해놓고 절차만 따랐다는 식의 비겁함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절차만 따랐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것이 오케이 당연하다 이만큼 징계를 받을 만하다고 판단되니까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만 따랐다는 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이 법무장관이 가져오면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비겁하다. 이렇게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두렵거나 무서워해야 할 존재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는 게 문화일보의 지금 사설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맞선 생각하지 말라니 국민이 왕 받들며 살라는 거냐? 라는 그 소위 조선일보 또 사설자를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된 것이지만 조금 구체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제 석간에 나온 문화일보 사설은 앞서 얘기했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사설로서 문제는 똑같습니다. 답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얘기를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맞설 생각 말라니 국민이 왕 받들며 살라는 건가 이게 제목입니다.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징계에 대해서 소송을 내자 여권 인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히 맞서는 거냐 하고 일제히 지금 비판 난리가 났죠. 민주당 최고위원은 뭐 대통령과 끝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객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모임은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비상식적 반발이다. 또 어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야.
라면서 마음먹이면 무섭다 하고 위협, 협박성 멘트를 날린 사람도 있고요. 또 전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그 다음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정말 할 거야? 그 다음에는 뭐가 숨어 있죠? 가만 안 놔두겠어? 라는 게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한 뜻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했으면 무릎 꿇고 쪼아려! 안 하면 혼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 바로 이걸 갖다가 이 사설자는 아주 중요시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공무원은 상관, 장관, 뭐 대통령에 앞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국민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혔지 않습니까? 헌법이 그걸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그거 왜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하고 대통령에 대한 봉사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옳을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죠. 국민에 대한 봉사하고 대통령에 대한 봉사가 충돌하는 상황이면 국민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 돼야죠. 그렇지만 많은 공무원이 국민을 배반하더라도 나를 승진시켜주고 좋은 자리 해주고 하는 대통령에게 먼저 충성하기 마련이다 라는 인지상정의 이야기를 일단 인정은 합니다만은 이 사설자는 인정은 합니다. 지금 정권 인사들은 윤 총장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지금 정권 인사들은 윤 총장에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라. 그런 식의 지금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앞서 얘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법치와 민주 헌법 논리가 아니라 조직폭력단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조직폭력단의 논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억지로 징계하는 것은 자신과 정권의 불법 행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윤 총장을 법무장관에 아마 임명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하고 울산 선거 공작 또는 조국의 파렴치 또 월성 1호 평가 조작 등을 수사하자 어떻게든 윤 총장을 쫓아내서 이 수사를 막으려는 바로 그것이라고 사설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이유와 공작적 절차로 윤 총장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딱 정확하게 스크린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묻히고 맙니다. 당연하죠. 지금 2개월 정직, 이동안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1월 달에. 인사로 확 한번 패댕이를 치고 나면 추미애가 지금 그만둔 걸로 아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마지막 쌍칼을 들고 또 200가지 칼을 딱 물고 인사 시작되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 가지고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갖다 안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러면 그 불법이 다 묻히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은 바로 법치를 세워야 할 검찰총장의 의무라는 겁니다. 윤 총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의무다는 겁니다. 왜? 바로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은 법치를 세워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히 의무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주는 이 사설자의 얘기는 상당히 깊은 맛이 납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재임 중에 문제로 지금 재판받고 수감돼 있고 또 문 대통령도 불법을 저질렀으면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사설자의 논리 전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법치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은 왕을 받들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무원은 왕을 받들며 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민주화 운동권의 권위주의적 시키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미에 딱 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조선일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지금 민주화 운동권들의 이 세력 아닙니까? 이 민주화 운동권, 말은 민주화 해놓고 운동권 해놓고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걸 갖다가 조선일보가 지금 개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자가 개탄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사설 오늘 두 신문사, 어제 석간 문화일보의 사설과 그 다음에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은 제목이 대동소이하면서도 그 내용성이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두 사설을 제가 함께 우리 시청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실컷 검언유착으로 채널A 검언유착으로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뱉은 말 지난 7월 23일 날 대한민국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검사장이요. 네,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라든가 뭐 순풍, 질풍, 뭐 미풍, 뭐 온갖 그런 바람도 폭풍, 뭐 태풍 이런 바람도요. 반드시 꺼집니다. 집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바로 그 날이 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대한민국이 헌법이 태극기가 펄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이 내일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